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이 휴가 중에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른바 친한계가 네네. 6일 저녁에 회동을 했어요. 네. 현역 의원이 20명이 네네. 이렇게 참석을 했고, 김종혁 최고위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앞장을 서겠다. 네. 믿고 따라달라. 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이 회동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마 지금 언론들은 한동훈 대표가 새 기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소문이 내지는 뭐 찌라시가 이렇게 돕니다. 한동훈 대표면 드러내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왔다. 10월 16일 날 예를 들어서 금정이나 강화에서 한 곳이라도 만약에 빼앗기게 된다면, 바로, 이제 한동훈 비토로 들어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동훈의 그러니까 친한계를 과시한 거 맞잖아요. 개파 정치하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았습니다. 이건 몇 명이 모았느냐? 몇 명이냐? 이게 되게 언론에서 제목을 다 달았잖아요. 20여 명, 20명.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김옥균 프로젝트 같은 건 당하지 않을 거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없다. 왜? 김옥균 프로젝트는 김옥균만 드러나겠다. 한동훈만 드러나겠다는 얘기거든요. 3일 전화로 끝내버리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이 외과 수술처럼 한동훈만 드러내야 되느냐? 바로 8명이 동료할까 봅니다. 그러니까 200명, 200명이 채워주면 제 의혹을 거는 전부 다 비토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은 완전히 레임덕이 바로 돌입합니다. 거부권이 거부 당해버리니까. 그렇죠. 완전히 레임덕이죠. 끝나는 그러니까 거죠. 한동훈만 잘못했어. 한동훈만 끌어내면 돼. 드러내면 돼. 핀세트로. 예. 그러니까 108명은 계속 유지. 이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런데 20명이나 있어, 우리가. 예. 뭐 10명이나 있어, 30명이나 있어. 교섭단체가 하나가 되네. 나가면. 그렇죠. 네. 교섭단체. 오면은 교섭단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시위, 뭐 더 이상 나를 갖고 공작을 하지 마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대남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김대남. 네, 그렇죠. 언급을 했고요. 김대남 녹취록 나와갖고 일파만파를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도 오늘은 용비어청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 가면 전부 용비어청가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밥 먹고 사진 찍고 밥 잘 먹고 왔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만 하더만 김민전이는 거기 들어가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대요. 네네. 자, 근데 비교가 되잖아요. 이 당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당인데, 그 대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됐잖아요. 지금 시작한 이후부터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도 잘렸어요. 그렇죠? 똑같이 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도려내는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세를 규합한 적 있나요? 규합할 새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러 모아도 의원들이 올 사람이 있어야 세를 규합하지. 없죠. 어차피 뭐 이준석 대표는 워낙에 여러 가지 어떤 구설에 오르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갈 리가 없고, 김기현 대표는 그야말로 사실 호가호위라고 할 수가 있죠.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존재했던 당대표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를 하자 바로 그냥 힘이 빠져버리게 됐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가 있다? 팬덤이 있다. 이 두 사람과는 달리. 팬덤도 있고 당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팬덤과 그 다음에 이 지금 보수 쪽에서 독보적인 어쨌든 대통령감,
예. 지금 이 두 가지가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20명이나 가게 만든 어떤 그런 뒷받침될 수 있는 동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예, 우리 우리가 시청자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친한계라고 만약 분류되는 사람은 일단 다 갔습니다. 송석준, 박정하, 그 다음에 배현진 남매라고 불리죠. 송파, 배현진, 박정훈, 진종호, 한지아까지 이런 분들은 원래 서범수도 원래부터 김영동도 원래부터 이제 친한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분들은 이분들도 갔어 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석 이 사람은 사실 옛날에는 이준석과 같이 그 행보를 같이 했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김재성은 정말 뜻밖이고요. 조경태도 사실은 나경원 캠프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경원 캠프 좌장이었죠. 그리고 물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격차 해소특위 위원장을 맡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보인다는 건 나 친한계 좌장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한 거죠. 그렇죠. 네, 육선 의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유영원이나 혹은 고동진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어쨌든 삼성의 이 CEO였고 한 사람은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 네. 팔로워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이에요. 유영원 기자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정말 전문 영역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 주진우도 사실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최초로 총애를 받고 공천도 그냥 프리패스 받고 그런데 지금 친한 쪽으로 스탠스를 잡았다 해서 우재준, 정성국, 김소희, 김상우, 김건 요런 정도 박정훈 의원이야 아까 말씀드린 배현진, 박정훈 예. 진종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진종호, 한지아, 박정하 딱 20명이네요. 딱 20명입니다. 그리고 금배지가 없는 김종혁 최고위원. 네. 요새 김종혁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라든지 박상수 대변인이라든지 또는 구자룡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외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모임이 새 규합을 겸해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만찬 패싱에다 독대를 요청했는데도 답도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밥 패싱은 좋은데 답을 달라. 네, 답을. 그렇죠. 밥 대신 답을 달라.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도 정말 진짜 지금 위기 상황이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기획부총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최측근이죠. 네. 이번 이탈표에 대해서는 경고성으로 느껴진다. 경고성. 네. 이러다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용산이 나가면 태도 변화 없이 나가면은 언제든지 8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고성이라고 언론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 모임 자체가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대한 경고다. 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선언, 경고라고도 하고 선언이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누구누구가 나올까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전에 그러니까 한마디씩 거들더라도 이번에 실제로 나가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네. 한동훈 대표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마도 다른 의원들도 좀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딱이 이렇게 계파를 분류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국민의힘 108명의 어떤 분류랄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친한 친윤 중립으로 본다 건다면은 자 이제 108일이잖아요. 예. 108에서 지금 20명이 나왔습니다. 20명이라면 약 한 5분의 1. 예, 5분의 1이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한 5분의 1이라고 치고 제가 보기에는
친윤 그룹이 약 한 20에서 30, 많이 쳐서 한 30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친윤의 좌장이 안 보여요. 좌장이 옛날에는 뭐 이철규 아닙니까? 지금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성동도 그렇죠. 자기는 친윤 아니라고 해버리고 권성동 약간 거리가 있고요. 처음부터 거리가 좀 원래는 장재원이가 했는데 장재원이는 뭐 빠져나갔고 부산시장 나갈 윤한홍도 사실 오래전에 사실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철규가 나만은 있으나 이철규가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뭐랄까요? 따라갈 사람도 없죠.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명 정도 있긴 하지만 용산 쪽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 실제로 나서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해서 둘 합치면 50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소개파는 없어요. 지금 이 당에서 뭐 나경원 개파, 원희룡 개파, 홍준표 개파 없습니다. 안철수는 없습니까? 안철수도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안철수는 당이 국민의당도 있었고 뭐 하는데 자기를 따르라 했을 때 없어요. 세력화가 참 힘든 분입니다. 독자 세력파가 있고 그렇죠. 중립파가 대다수를 차지하겠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58명. 그러니까 저기 딱 빼면 20, 30 친한 친윤 빼면 58명이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이번 모임에서는 뭐 새 과실업과 새 규합의 의미도 있지만 아까 신조 부총장의 얘기대로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경고성이지만 이 문제가 이번 그 친한계 모임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논의가 많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도 앞으로 계속 제기를 하겠다는데 또 김건희 특검법을 11월에 야당은 내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도 일단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그때 가서 보자 하는 식으로 뭐 여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의 주도권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나가겠다 그런 뜻인가요? 친조 의원도 이제는 사과만 가지고는 늦어버렸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진솔한 어떤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한다. 그 활동 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 이제 앞으로 활동을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보따리를 쌓아 들고 관저에서 나가갖고 사저로 가겠다든지 뭐 그런 게 나와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제일 못하는 게 표 계산이에요. 첫 번째 부산 엑스포 표 계산 못했잖아요. 그 직전까지. 두 번째 강서구청장 표 계산 못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가 특검법 등 108석에 대한 표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104석이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4명이 이탈했잖아요. 4명보다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도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대통령 거부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거부권만 하면서 이 전국을 계속 이렇게 이 야당이 주도하게 만들 겁니까? 집권 여당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계속 제2여권에서 부결만 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의 지금 인내심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대통령실은 계속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시지 영원히 우리는 그냥 비토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하실 대로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모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하려면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패턴을 달리해야 된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전격적인 어떤 방향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 당 자체가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대통령과 동반 추락할 거다라는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은 국민의힘은 32.7, 민주당은 42.4입니다. 9.7%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는 29.9%로 20%대로 떨어졌다 해갖고 언론에서도 대서 특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0%대를 복귀는 했습니다만은 민주당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리얼미터 조사 이래 지난주 25.8%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네. 조금 회복해서 27.9%로 네.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예, 그렇죠. 지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여권 전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거리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대남 네. 그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도 그렇죠.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최측근들의 비위가 나왔을 때 정말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즉 김대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서울보증보험에 감사짜리 정도 가려면 어마어마한 진짜 그 황금 동아줄이 아니면 못 가는 곳이잖아요. 못 가죠. 비서관도 비서관 출신도 거기 쉽게 못 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뭐 공공연히 다 알잖아요. 최종 결제는 최종적으로 사실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라고 보고는 해요. 대통령이 다 압니다. 대통령이 다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어쨌든 당 윤리가 7일 날 네. 이 한동훈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는데 그 오늘 네. 당 윤리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가 네. 앞으로 용산과 한동훈 측 간의 어떤 갈등의 뇌관이 또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계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여권 어떤 권력 구도랄까 이게 상당히 요동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